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이 뭐 또라이 같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지금도 막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여러분 이제 특강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성님.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 분야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남들이 알아야지 또 찾아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알리고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요새 유튜브도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뭐 틱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리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솔직한 음악을 남이 좋아하게 곡을 바꾸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음악은 음악 자체로 냅두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자체로 냅두고, 근데 홍보 방법을 좀 어디서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뭐 방금 들었지만 뭐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어떤 그런 숏폼 같은 걸로 해서 자기 음악을 짧게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기 음악을 올려서 결국에 그게 이렇게 팡 붐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음악을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거나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자기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좀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지런함을 좀 떨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안 알아줄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음악, 이 잠비나이도 사실 되게 비대중적인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줘?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이버 온스테이지 관계자분이 야, 저기에 저런 음악 하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가보자 해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컨택을 해줘서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뮤직비디오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한국,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또 한국 클럽에서 그 관객 2~3명 앞에서 계속 공연을 했었죠.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덜란드에서 얘네 재밌다, 한번 연락해보자 해서 네덜란드랑 계약이 돼서 거기서 이제 투어 에이전시가 성립이 돼서 이제 계속 투어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 저런 소규모 공연장 맨 처음에 초보가 신참 밴드니까 작은 클럽만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그걸 보고 야 너네 프랑스에 뭐 헬페스트에 와라, 아니면 너네 우리 앨범 사랑 계약 맺자 해서 영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영국의 벨라 유니온이라는 데서 계약을 맺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리려면 음악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남한테 알리려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한테 맞출 필요는 없다. 그냥 내 음악에 애정을 갖고 꾸준히 한번 해보자. 아직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젊을 텐데 자기 음악에 애정을 갖고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도 또 지나가게 되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일단 아까 질문에 있어서 연장선상인데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아름다움이 선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노이즈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단 그런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을 먼저 표현하고요. 좀 연장선상으로 잠비나이라는 팀을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 아무튼 국악기를 채용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악평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국악기를 채용하실 때 그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또는 아름다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국악으로서의 뭐 정체성 또는 이제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를 내가 이걸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하셨는지. 국악기를 일부러 데려온 건 아니고요. 저도 국악 전공이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국악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관객들이 국악하는 교수님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국악하는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떤 음악인으로서 갈증이 있었죠. 그냥 일반 대중이랑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러면은 현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악기들이랑 우리가 콜라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데려오게 된 거고 또 뭐 국악기는 뭐 옛날 음악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을 위한 음악이다 뭐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또 메탈을 팍 섞어가지고 강한 사운드를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점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뭔가 그냥 이 시스템의 반항. 그러니까 국악기는 뭐 고루한 악기야. 그리고 뭐 국악기는 뭐 함부로 퓨전하면은 안 돼. 뭐 이렇게 음악이 되게 별로일 거야. 뭐 이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일단 다 깨보고 싶은 것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곡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 이 국악기여야만 한 이 국악기가 낼 수 있는 이 국악기가 할 수 있는 연주법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음악을 표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가 저희 음악을 스스로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제 견뎌왔던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반항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음악 하고 싶었다는 그 열망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잠비나이를 만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텍 전공 한 명만 질문해 볼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특강 주제가 한 명 또 누구? 네네. 그 혹시 팀으로 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세 분이셨다가 두 분을 더 데려고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팀으로 음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런 협업을 하고 팀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멤버끼리 사이가 좋은 게 좀 롱런의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중요하죠. 예, 돈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고 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진짜 수입이 팍 줄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아까 자꾸 우리 자기 음악을 좋아하고 힘내서 버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와도 나 탈퇴할게 이런 얘기 없이 그래도 각자 어디서 돈을 벌면서 이 팀을 해체하지 않으려고 애정을 갖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못 드리는 게 돈이 중요한데 돈이 없을 때 또 이게 멈출 수 있는 거는 멤버들의 또 우정?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무조건 중요하지라고 했다가 돈이 없어 봤는데 유지되는 상황을 왜일까 생각하면 또 서로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 돈 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어떤 퓨전 국악 아니면 그냥 다른 인디 밴드들보다 그래도 공연을 한 달에 두세 번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그래도 한 명당 100만 원씩은 벌거든요. 그런 위치까지 이제 가는데도 한 몇 년이 사실 걸려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그런 위치까지 이제 견뎌내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많이 줄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뭐 진로가 바뀌어서 음악 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수도 있고 세상에 또 즐거운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음악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음악을 졸업하기 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한편 생각해보면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이 때 저랑 여러분 세대랑 또 다른 게 우리 때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무대뽀로 음악을 하면서 여태까지 올 수 있는데 또 여러분은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떤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된대, 어떤 직업 얼마 벌고 있대, 뭐 이런 직업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공포를 극복하면서 그 직업을 해나갈 때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한테 큰 어떤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에게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런 공포를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훈련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특강 주제인 독보적 아티스트로 살아야 하는 이유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독보적 아티스트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네네. 독보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질문이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가면 도대체 밴드 활동하면 얼마 벌고 이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돈 벌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뭐 음악적으로 막 이거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돼야 투어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투어를 많이 다녀야 커리어가 쌓이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돈 때문, 그러니까 물론 근데 저는 돈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목표는 내가 어떤 아티스트가 됐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아티스트 음악적인 만족도가 나에게 어떤 더 큰 행복감을 주고 내가 아티스트로서 더 뭔가 성취감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돈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뭐 이렇게 해외 투어도 막 이거 얘네들 왜 보여줬냐면 이렇게 활동을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자기 음악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서 어쨌든 투어를 하면서 돈을 이제 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에너지도 더 생기고 또 돈이 더 생기면서 또 나의 어떤 활동을 더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여러분들이 돼서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비슷한 아티스트면 누가 그 공연 관계자가 누가 부르겠어요. 근데 쟤는 되게 튄다. 쟤는 되게 저거 음악 멋있네. 저 되게 쟤 데려오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돼야 공연 측에서 많이 부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 돈도 이제 따라온다. 그래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돼야 뭔가 내가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큰 성취감이 있다. 음악적으로 돈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뭐 견디는 방법은 그거예요. 진짜 뭐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되면 견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 견디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고 뭐 조깅을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돼서 공연을 무대에 많이 쓰면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이희도 선생님께서 이게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었죠? 네. 또 여러분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다양한 음악들도 들어보고 아마 분명 여기 뮤텍 전공이든 재퍼 전공이든 싱숭 전공이든 특히 재퍼나 뮤텍 전공인 경우에는 싱숭 전공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더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할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럴 기회가 있을 때 혹은 뭐 이런 전통음악인이라든지 국악하는 또래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나 최소한의 어떤 훈련 또는 학교에 다니면서 마치고 졸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전공에 그런 수업도 있으니까 그런 수업도 듣고 졸업하고 앞으로 혹시 또 나중에 필드에서 이희도 선생님을 뵙게 되면 몇 년 전에 특강에서 뵀었던 누구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희도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잠비나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10월 20일 날 있는 특강에서는 아까 공개한 것처럼 SM 엔터테인이랑 그다음에 크리에이션 뮤직 같은 데서 A&R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최진석 이사님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큰 음악 산업 K-팝 그리고 뭐 이런 대중음악 이런 음악에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K-팝이 어떻게 힘이 생기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대중음악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특강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많은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질문이 좋은 특강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이희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 단마루 여기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나올까요? 아닙니다. 무슨 혹시